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인천 지역 위주로 해서 이제 조금 물건, 그다음에 기사를 좀 찾아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천 지역 쪽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시공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결국은 현장 설명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못해서 잠재적으로 뒤로 밀려난 그러니까 연기가 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3년 2월 이후부터 어떻게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 나갈지, 그리고 과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제가 아까 건설사가 입찰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했을 때 이 신호는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일단 여기 성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이제 시공자 선정이 있었었는데 아무도 이 사업에 입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유경제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부지일 뿐만 아니라 인천대로에 접해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일 거다라는 미래적 가치는 있는데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 원정동에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한 군데 있었는데 이곳 역시 2월 1월 31일자로 시공자 입찰을 마감을 하였으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00평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공동주택 236가구나 진매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입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1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향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시공사가 이 적은 분양 물량을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했을 때 과연 일반 분양분을 다 매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건설 단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많이 건설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요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출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세한 이제 시공사가 입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조금 어렵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성남동 창대빌라 여기도 인천 지역인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시공자 선정은 다음으로 기약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천 몇백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무슨 대기업 시공사에서 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세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대출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서는 조금 참여를 꺼려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형태의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즉, 어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로들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주택들 있잖아요. 그 주택들이 이 도로가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도로들은 뭐 2, 3m 좁은 도로들 막 이런 도로들이 있는 도로 주택들이 뭉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적은 폭이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왕래하는 건 가능하나 이제 차량이 지나가기 조금 어렵고 추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나 어떤 다른 어떤 구조 관련된 이제 차량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조금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그 지역을 다 철거를 하고 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이 있어요. 토지가 총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폭이 6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해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해당 구역에 통과하면 또 안 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대비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여로 이상은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20세대 이상은 다세대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부지 자체가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3,000평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조금 인기 있을 만한 지역 입지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분양에 대한 확신이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중간한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은 앞으로도 줄줄이 이제 유찰되거나 뒤로 이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고 건축 자재 이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유가도 많이 올랐죠. 이제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웬만한 시공사에서는 조그만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정말 사업성이 있지 않는 한 시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죠. 그래서 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개발 방식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굉장히 적고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어서 실제로 이제 그 조합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런 자부담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하철, 지하철 역세권이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엄청난 개발 호재 등이 여러 가지 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직장들이 들어서는 아주 좋은 지역의 개발이 대규모로 있는 경우 아니고서는 크게 일반 기업에서 참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인천 지역 쪽 보시다 보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가정동 498번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루원 시티에 바로 접하고 있는 어떤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인데 과연 이 시공사 선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이주 및 철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어, 조, 일단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과연 시공사가 여기서 많이 남길 수 있을지, 과연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잘 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잘 서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위치적으로 루원시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가정역과 가정중앙시장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생활 편의시설이나 이제 입지적인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루원시티 인근에 이제 프루지오나 린스트라우스나 대성베르힐이나 SK 2차 같은 경우도 이전에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초기 분양가대로 던진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초기 분양가대로 던진 매물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금액은 굉장히 싸다. 한 평당 한 1,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다 사갔는데, 과연 이 498번지 이 부지가 그러면 지금 1,400만 원 정도의 시세로 과연 분양할 수 있느냐인데, 그 정도 비용으로 분양을 해도 과연 이 시공사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요 건에 파악이 돼야 이 개발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성남동 551번지랑 556번지도 가로주택을 진행하고 있고, 인양아파트, 가정동 인양아파트, 진흥아파트에서도 가로주택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윤곽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과연 이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합원들은 좀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과연 건설사는 그 아파트를 현재의 물가로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분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최소의 마지노선 분양가로 과연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고심이 많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금 유보되듯 좀 미뤄지지 않을까 싶고, 가정중앙시장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추진 정도만 하는 단계인데, 일단 요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위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동진 아파트, 효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는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된 단계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공사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뭔가 어떠한 발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도 지금 분위기를 보고 점점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경기인 만큼 시공사에서 어, 조합원들에게 조금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에 일반 분양에서 많은 수익을 그래도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네. 성남동 490 가로주택과 494 가로주택도 마찬가지로 과연 입지면에서 메리트가 있을까? 또 루원시티 형광아파트, 동진아파트, 한성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포레나 위쪽에 북쪽에 있죠. 그쪽에 이제 공공주도형 해가지고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이제 원래 하나로 같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라 이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같이 지어서 포레나 정도의 규모를 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걸 나눠서 지으라고 하니까 사업성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인근에 아파트 몇 군데를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2021년 최고가 대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30% 이상 인천 지역 서구 쪽에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루원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대비 거의 한 32% 정도 지금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고, 루원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대비해서 한 35% 정도 네,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지역 한번 찍어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광교동이 인천터미널 남서쪽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가 대비 네, 31%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건설사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악조건이죠. 왜냐면 이렇게 기존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소비자들은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턱대고 너무 비싸게 되면 그 분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네, 분양가 상한제 물건 정도만 그 중에서 이제 입지를 많이 따지고 주변에 생활 환경, 문화, 여러 가지 교육 등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것들만 찾아서 네, 분양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전처럼 그냥 분양만 받으면 피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쪽 성남시의 신흥역 근처에 있는 여기 아마 성남동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이 이제 청약이 나왔는데 아마 몇 이전에 뭐 부자격자들의 물건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00대 1이래요. 지금 2023년 2월 9일 기사인데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때에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 싶으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입주권 거래가 7억 4천만 원 보다 주변 지난해의 입주권 거래보다 훨씬 싼 한 2억 원 가량 싼 5억 1,590만 원에 나왔고요. 팔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가격 전 분양가 가격대로 한 6억 950만 원 정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즉 32평이 평당 2천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성남시에서. 그래서 이 1000대 1이 몰렸다는 거는 실거주자가 봤을 때도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평당 2천만 원이 안 돼? 그러면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죽을 쓰고 뭘 되든 간에 이 입지 내에서 이 금액을 내고 내가 살 수 있다면은 나는 이 지역에서 거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그런 게 없는 한 이렇게 많이 몰릴 수가 없거든요. 네, 확실히 부동산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부동산을 외면하고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똘똘한 그리고 거품이 없는 아파트는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또한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이 25평에 많이 몰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최대 네, 뭐 경쟁률이 뭐 11, 11.1%까지 이제 올라간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식어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폭락할 거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부동산이라는 거가 결국은 물가 상승만큼의 이제 오른다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집값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 집값만 떨어지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네,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어떤 한계선만 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을 아직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부천 고강동 가로주택은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뭐 대장신도시 뭐 인근에 있겠죠. 고강동이니까 그 근처에 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곡소사선이 이제 올해 6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동네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여서 그리고 이거 보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좀 작은 아파트여서 과연 시공사가 선정이 될까 싶었었는데 그래도 시공사가 입찰한 거 보면 이거를 팔 수 있다라는 어느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지역은 또 이제 경기 지역과 좀 많이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서울시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일단은 여기 면목 6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으로는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좀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변에 뭐 역이 있든가 또는 생활 인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다 이 건설사에서는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DL 건설이 여기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설사에서 사업성이 있는 물건들만, 네,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어떤 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석을 가리는 부지들이 이제 점점 추려지다 보면 결국 실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 모아타운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추진을 하다 보면 옥석을 가리다 보면 결국은 배제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상했던 어떤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보다 더 적은 양이 실제로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바라보고 집을 사는 것보다,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좀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지역이 좋은 쪽, 네, 사업이 무조건 추진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가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가지고, 네, 그 지역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로 분양이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를 지금 보셨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절대로 죽은 게 아니고 아직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가치,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실거래 의무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매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좀 공격성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만 좋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부지, 사업성만 충분히 좋다면 그 아파트가 결국 완공이 됐을 때, 네, 거래도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분양권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추측을 해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집값의 폭락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많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집값만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약간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추가로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다 떨어졌다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좀 입지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동네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덩달아 같이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얘기지만 건축비, 토목 비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건설사에서 추가 분양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해야 하는 아파트 부지, 이미 마련한 부지의 경우에는 최선의 선에서 마진율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분양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금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금 금리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 2%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전에 5, 6%뭐 이렇게까지 찍었던 예금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과연 이 금리가
점점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금금리가 내려갔는데 다시 대출금리는 4% 선에서 더는 안 내려온 것 같거든요. 4에서 6%에서 더 안 내려온 것 같은데 뭐 3%대까지도 이제 또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뭐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많이 이제 흡수를 했지만 과연 지금 이 흡수한 거를 다시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제 예금 이자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 규제도 완화가 됐어. 부동산 규제도 완화가 됐으니까 이 돈을 그러면 부동산에 조금 다시 써볼까 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2%대밖에 금리가 안 되면 부동산을 사든 상가 투자를 하든 또는 주식 하시는 분은 주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예금에서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래도 불안하니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좋은 물건들만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미추홀구의 더샵 아르테가 요즘 많이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 이 물건이 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뭐 8천 명이 몰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8천 명이나 이게 몰릴 물건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양가를 보니까 32평이 한 5억대더라고요. 네, 이거 보시면은 32평이 한 5억대라서 야, 생각보다 이렇게 비싼데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지금 인천 루원 같은 경우가 프로지오랑 SK 2차 같은 경우, 그 포레나 같은 경우에도 몇 달 전에 이제 분양권으로 있었을 때 거의 초기 분양가 가격대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4억 한 중반 정도 대에 물건들이 거의 다 거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피가 뭐 1000, 2000, 500,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피가 높아진 것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그럼 과연 여기가 지금 여기 분양한다는 데가 5억 9천, 5억 1천 이러는데 32평이 5억 9천이면은 루원시티는 5억이된다.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럼 1억 2천 정도가 더 비싼 건데 과연 투자자들이 이 집 괜찮네 하고 과연 구매할 수 있는 그 가격이 될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미분양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 가치평가 후 사업성이 있는 지역의 개발만 이제 진행될 거고 그 외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사업이 불투명해지거나 조금 연기되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물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입지와 환경이 좋은 곳 위주로 이제 청약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어중간한 가격과 입지는 좀 저렴하다 생각되더라도 확 몰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너무 분양가가 너무 저렴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하겠지만 일단은 몰림 현상은 가격 플러스 입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